미중 패권 전쟁과 세계 질서의 재편. 제1장 이란 공격의 표면적 이유.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을 공격했다. 일명 에픽 퓨리 작전이라 불리는 이 군사 행동은 세계를 뒤흔들었다. 왜 지금, 왜 이란인가? 핵 개발의 임박한 위협. 공식적으로 발표된 첫 번째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다. 2026년 2월 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한 제3차 핵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핵무기 제조 직전까지 끌어올렸으며 유럽 본토까지 닿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선제 타격을 결단했다. 정권 교체의 유도. 두 번째 이유는 이란 현 체제의 약화, 즉 정권 교체 유도다. 2026년 초부터 이란 내부에서는 경제난과 인프라 부족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이 내부 혼란에 군사적 압박을 더해 체제를 흔들려 했다. 공습 초기부터 아야톨라 하메네이 등 핵심 지도부가 모이는 장소와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 본부를 정밀 타격한 것이 그 증거다. 중동 내 영향력 회복. 세 번째는 중동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되찾고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네타니야후 총리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 개입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이란이 지원해온 저항의 축,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의 대리 세력의 활동을 위축시켜 중동의 질서를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적도 있다. 제2장 진짜 이유. 중국의 손발을 끈다.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목표로 수렴한다. 바로 중국의 손발을 끊기 위한 치밀한 빌드업이다. 에너지 생명선의 차단.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다.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이란을 비롯한 중동에서 온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을 타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게 되면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줄기는 끊어진다. 총 한 발 안 쏘고 중국 경제의 심장을 조이는 셈이다. 에너지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 친다. 1대1로의 핵심 고립 파괴. 이란은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육상 해상 실크로드, 즉 1대1로의 서쪽 끝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이란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물류망을 구축하려 했다. 지난 몇 년간 이란에 쏟아부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항만, 철도 등 인프라 투자가 이번 전쟁으로 사실상 고철더미의 위기에 놓였다. 이는 중국의 서진 정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저항의 축 해체와 자원 분산.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이 대만 해협이라 남중국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란을 일종의 방패로 활용해왔다. 미국이 이란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면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을 중동에 묶어둘 차들을 잃는다. 또한 러시아, 이란, 중국으로 이어지는 소위 반미 블록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다. 제3장 체계적인 포위망, 중국의 파트너들을 하나씩 제거하다. 이란만이 아니다. 눈을 넓혀보면 미국이 최근 압박을 가하는 국가들이 하나의 패턴을 이룬다.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이란. 이들 모두 중국의 에너지, 식량, 금융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들이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중국의 기름통을 잠그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자 중국의 막대한 빚을 지고 석유로 갚아온 나라다. 미국의 마두로 정권 압박과 에너지 통제는 중국이 공들여 구축한 남미의 에너지 거점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이다. 이란과 함께 이 두 나라를 조이는 것은 중국 경제의 연료를 끊어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브라질, 중국의 식량 창고를 흔들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은 미국산 대두 대신 브라질산 대두에 의존하게 됐다. 브라질은 중국의 최대 식량 공급처이자 광물 공급처다.
브라질에 가해지는 관세 압박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중국의 먹거리 공급망을 불안하게 만들어 내부 혼란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쿠바, 중국의 앞마당 정보기지 철거. 쿠바는 중국의 도청기지 설치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미국 본토 코앞에서 군사 정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미국이 쿠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중국의 정보 자산을 제거하고 미국의 앞마당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통분모, 달러 패권에 도전한 나라들. 이 나라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중국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적극 검토했다는 점이다.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페트로 위환 시스템은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따라서 이들을 타격하는 것은 중국 편에 서서 달러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인 셈이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지금 이란이라는 말을 공격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라는 왕을 외통수로 몰아넣기 위해 주변의 기물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중이다. 제4장, 질식작전, 싸우기 전에 굶긴다. 미국의 전략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선 현대판 고립작전의 정석이다. 거대 국가 중국과 직접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질식 전략이다. 체력 고갈. 에너지가 끊기면 공장이 멈춘다. 식량이 끊기면 민심이 흉흉해진다. 밖에서 때리는 것보다 안에서 터지게 만드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다. 보급로가 끊긴 상태에서 물가가 폭등하면 중국 공산당의 내부 통제력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손발 묶기. 만약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직접 부딪혔을 때 이란이나 러시아 같은 우방국들이 중국의 자원을 공급하거나 미군을 분산시키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치는 것은 중국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보급 부대를 미리 제거하는 사전 작업이다. 나중에 중국 본토를 압박할 때 주변에 도와줄 나라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지정학적 청소인 셈이다. 갈러 패권 수호, 최종 목표. 결국 중국을 무너뜨리려는 최종 목적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 연결고리들을 물리적으로 끊어버림으로써 전 세계의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에너지도 밥도 돈도 돌지 않는다. 제5당,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판 위에서 한국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2026년 1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국제사회에 강렬한 신호를 보냈다. 왕후닝, 중국 서열 4위, 시진핑 주석, 리창 총리 등 중국의 핵심 권력층을 잇따라 면담하며 한중 관계의 전면적 회복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충성도 테스트. 미국은 현재 이란, 베네수엘라 등 중국의 외부 조력자들을 정리한 뒤 동맹국들에게 확실한 선택을 요구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기술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전략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이냐, 미국 기술 생태계냐를 묻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친중 성향이 강한 정부가 들어선 동맹국은 극도로 경계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적용될 손발 끊기. 만약 미국이 한국을 회색지대 혹은 중국 편에 선 국가로 분류한다면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라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첨단 원천 기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또한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일 협력 체계에서의 소외는 북한이라는 실질적 위협 앞에서 한국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한국. 지리적으로 평택과 군산기지는 베이징을 직접 타격하거나 봉쇄하기에 최적의 위치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본토를 치기 전 한국이라는 전략적 발판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적 선택이 단순한 외교를 넘어 생존의 문제가 되는 이유다. 제6장, 딥스테이트와 앱스타인, 거대한 빌드업의 서막. 이란 공격은 군사적 작전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한 세계관이 작동한다. 전 세계 음지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
장기 매매, 마약 등 범죄의 정점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그 위에는 딥스테이트라 불리는 초국적 기득권 세력이 있다는 시각이다. 앱스타인 사건은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었다. 그가 관리하던 고객 리스트는 전 세계 정재계 엘리트들을 협박하고 조종하는 딥스테이트의 핵심 도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파일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 연결된 서구권 내부의 부패 세력을 먼저 무력화하는 내부 정지 작업이다. 내부의 적을 먼저 정리해야 중국 본토라는 거대한 목표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과 글로벌 범죄의 연결. 미국 내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몬다는 펜타닐의 원료 대부분이 중국에서 출발해 멕시코 카르텔을 통해 유통된다. 배후에 공산당의 묵인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 적출과 소수민족 탄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보고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범죄 카르텔로 연결되어 있다는 시각에서 보면 트럼프의 군사작전은 단순한 패권 경쟁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청소작업이라고 읽힌다. 제7장 레거시 미디어의 가스라이팅. 이 거대한 판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평소에 접하는 미디어가 진실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딥스테이트와 공산당 세력이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미디어를 통한 정보 통제다. 미국은 악이다. 트럼프는 독재자다. 라는 프레임은 그들이 장악한 언론을 통해 대중의 눈을 가리기 위한 조작이다. 역설적으로 자신이 간첩인지도 모르고 선동의 도구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태의 조종이다. 국내 일부 레거시 미디어들이 트럼프의 이란 공격을 불법 입략으로 몰아가고 국내 정치 상황을 극단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전에는 진실 속에 거짓을 교묘하게 섞었지만 이전은 자금줄이 마르면서 여과 없이 노골적인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 자체가 그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돈이 안 돌면 선동도 힘을 잃는다. 트럼프가 이란의 에너지 시사를 장악하고 중국의 자금줄을 묶어버리면 선동을 위해 뿌리던 자금도 고갈된다. 거짓 논리도 힘을 잃기 시작한다. 제8장 부동산 그리고 경제적 진실. 이 모든 지정학적 움직임은 우리 일상과도 연결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그렇다. 일부 좌파 성향의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들은 수년째 부동산 폭락을 외쳐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그들이 주도한 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을 막고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규제 일변도였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급이 막히고 매물이 잠기면서 희소성이 높아진 결과 집값은 더 폭등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 달리 정작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다. 이것이 단순한 정책 실패인가? 아니면 국민들이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통제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는 계산된 설계인가? 에너지와 식량의 결핍을 만들어 인류를 통제해온 딥스테이트의 방식과 같은 논리가 국내 경제정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제9장 역사는 반복된다. 6.25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해방정국 당시 남한 내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선전에 속아 공산당이 정답이라고 믿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동 세력은 평등, 복지, 민족 등의 달콤한 단어로 대중의 눈을 가렸다. 그리고 언제나 다수의 어리석은 군중 속에서 진실을 붙잡고 버텨온 소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온 것이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절망 속에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그 소수의 결사항전이었다. 진실을 보고 있는 소수가 다수의 가스라이팅 당한 대중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그것은 인류 역사상 큰 변곡점마다 반복되어 온 선각자의 비극이다. 하지만 역사는 항상 그 소수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왔다. 제10장 결론 체크메이트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단순히 개별적인 뉴스로 읽으면 점들이 흩어져 보인다. 하지만 거대한 도면 위에 올려놓으면 모든 사건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 이런 타격은 중국의 에너지줄을 끊는 작업이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브라질 압박은 중국의 식량, 금융, 정보 루트를 봉쇄하는 과정이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는 딥스테이트의 내부 협박 체계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선택은 이 거대한 판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미국이 짜고 있는 전략의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이란을 통해 중국의 에너지 보급로를 끊는다. 둘째, 베네수엘라와 브라질로 식량과 자원 공급망을 압박한다. 셋째, 앱스타인 리스트로 내부의 부패 세력을 무력화한다. 넷째, 한국과 대만을 완전히 미국 통제권 아래 다진다. 다섯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중국 본토를 향한 최후의 압박을 가한다. 이것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이유다. 이것은 21세기 패권 전쟁의 최종 국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지구의 자원 분배 방식, 달러 패권의 지속 여부,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이 결정될 것이다. 맨해튼 프로젝트가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듯 지금 진행되는 이 거대한 작전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인류의 지배구조를 리셋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 악의 세력이 독점해온 에너지와 자본이 해방되는 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지금 이 진실을 혼자 감당하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온 소수는 비로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었음을 증명받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경제와 정치는 룰루비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